자, 이번 시간에 이제 투자론에 관한 주제 보겠습니다. 자, 학개론 공부하시는 분들이 경제론하고 투자론 두 군데 제일 이제 힘들어들 하시지요. 이게 잘 안 된다라고 해서 뭐 이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핑계 같고요. 안 해오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용어들이 다 새롭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투자론에 관한 주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얘기죠. 자,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이 뭐 지상 과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수익률 높은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에서 중개업소 같은 데 있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수익률 한 5% 정도 안정적으로 나오는 부동산을 사고 싶다라고 없어요. 그런 물건은.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 거지. 저절로 세팅되는 그런 물건들은 없어요. 그렇게 안정적인 수익률이 나오게 되면 매가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올라가면 당연히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겠죠. 만약에 1,000만 원 정도 월세가 들어온다라고 전제가 됐을 때 지금 이 사람이 매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익률 당연히 3.5%나 이 정도 선에서 맞춰서 매매 가격을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수익률이라는 것이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텐데 항상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위험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예상대로 수익이 다 들어온다는 보장이. 지금 만약에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코로나 사태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결국 세입자들이 자 월세를 잘 못 낸다거나 나중에 이걸 우리가 어, 따로 이제 공부할 영역이 있을 텐데 월세를 못 내는 경우가 있거나 또는 이제 임대 새끼가 만료가 돼서 새로운 세입자 안 들어오고 나가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익률이 그만큼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능성, 자 예상했던 수익만큼 들어오지 못할 가능성을 우리가 위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자 수익률과 위험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현금 흐름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득, 우리가 앞에서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논할 때 부동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죠. 부동성에 있어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외임국지라고 해서 외부 효과, 임장 활동, 그다음에 국지적 시장, 그다음에 지역 분석 후에 개별 분석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이 부동산에서 주요 이슈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증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부증성에서 출제 이슈가 됐던 것은 지가가 높은 이유는 바로 부증성 이런 특성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같이 이슈가 됐던 것이 자 토지 용도적 변경이라고 하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아파트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증성의 예외가 아니다라고 그런 게 있었고요. 뭔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바로 영속성이라는 개념과 관련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서 토지 자연적 속성 중에 하나가 영속성, 썩지 않는 성질. 그래서 자 운영하고 있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이득, 운영이득 또는 영업이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팔아서 얻게 된 이득, 이걸 우리가 자본 이익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자 영업이득과 자본이득 해서 이게 이제 사실 투자론 파트에서는 기초 중에 기초가 되는 개념이야. 그래서 나중에 가유, 순전후 이런 식으로 공부하십니다. 그래서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그다음에 순영업소득이라고 하는 거, 세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 이런 식의 얘기를 자본이득이라고 해서 순전후라고 해서 바로 순매도 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세전 지분 복귀에 세후 지분 복귀 이런 용어들을 정확하게 그래야지 이 전통적 투자 분석 기법이라는 개념을 이해. 그런데 이 영업이득, 자본이득에 관한 개념이 세팅이 어설프게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전통적 투자 분석 기법, 즉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투자 분석 기법이라고 하는 이 영역에서 완벽하게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상당히 많죠. 개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확히 소화하기 위해서는 영업이득과 자본이득의 흐름을 정확하게 용어의 정의를 알고 있어야지 약간 응용 들어가는 이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부동산 분석 기법을 암기하고 문제를 풀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전통적 투자 분석 기법에 대응해서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투자 분석 기법이라고 해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앞에 화폐 시간적 가치도 같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이제 투자론 첫 번째 시간이 될 텐데 수익률, 위험 등에 관한 주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볼까요? 그래서 첫 번째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 자, 별내인데요. 요구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어떤 부동산에 투자를 할까 고민하고 있는 분이 투자를 결정할 수도 있고 투자 기각 결정, 투자를 안 하겠다고 결정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경우 수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높은 경우, 용어의 정의 뒤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계산식에 나타나는 예상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 수익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전문가들 분석해 보니까 기대 수익률이 5%야. 근데 이 사람이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할 때 나는 3.5%면 투자할 의향이 있어 라고 이렇게 전제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높은 경우에 얘기를 합니다. 결정을 하겠죠. 물론 이런 것들은 유치 찬란해서 시험 지문에 나오지만 답을 뽑는 주제는 아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험생 입장에서는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단어 하고요. 그다음에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는 의미를 새기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거꾸로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이 요구 수익률에 미치지 못하다라고 보다 낮은 경우 당연히 이때는 어떻다 투자 기각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할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이 요구 수익률이라는 개념과 기대 수익률의 개념 잡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방법 따로 있고요. 요구 수익률 계산하는 수식 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 같은 경우는요. 계산 문제는 논할 실력이 없어요. 그냥 용어의 정의 가지고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 요구 수익률이 뭐냐라고 했을 때 투자자가 투자 대안에 대해서 투자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익률, 자신의 희망 수익률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다. 요구 수익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 때 3.5% 투자할 의향이 있어라고 이렇게 있다고 하십시다. 자, 그러면 이제 기대 수익률을 자, 일정 계산식에 따라 뽑아낸 기대 수익률을 비교해서 만약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높게 되면은 당연히 투자 결정을 할 것이다. 그러면 시험의 이슈는 뭐냐? 계산 방식이에요. 그래서 자, 무위험률이라고 하는 것, 거기다 위험 할증률을 더한 금액, 이걸 우리가 바로 요구 수익률이라고. 그래서 이분이 3.5%의 수익률을 희망한다라고 전제가 됐을 때 이 3.5%라고 하는 값이 요구 수익률 3.5%의 값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냐면은 바로 시간에 대한 비용, 바로 무위험률이라고 하는 것 하나고요. 그 다음에 위험 할증률이라고 해서 위험에 대한 비용이라고 하는 거, 요 두 가지를 더한 값,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요구 수익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한 비용은요, 은행 금리를 예를 들어 은행 금리가 이분이 은행에 얘기만 하려고 하니까 2% 정도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번 전. 그리고 이 사람이 자, 이 은행에 넣어두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일정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자, 지금 위험이라고 하는 것을 감수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아무 대가 없이 위험을 감수하진 위험 때문에 일정하게 추가되는 수익률을 희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위험 할증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굳이 해석하면 이런 식이지 무위험률 2%에다가 위험 할증률 나는 1.5%면 은행에 맡기지 않고 직접 부동산에 투자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 사람의 요구 수익률은 3.5%라는 값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논의할 것이 자, 이제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 그러면 해석해 볼까요? 무위험률이 만약에 올라간다. 은행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이 수익을 꿈꾸는 사람은 당연히 요구 수익률을 올리게 될 것이다. 만약 은행 금리가 2%에서 4%로 올라갔다고 한번 전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자,
당연히 4%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게 되겠죠. 내가 왜 부동산에 투자해야 되는데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은행 금리가 4%면 최소한 4%는 세팅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은행보다는 위험도가 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1.5%를 희망한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요구 수익률은 얼마? 5.5%가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위험률이라고 하는 것이 상승하게 되면은 당연히 요구 수익률은 상승하게 된다. 요렇게 갈 테고요. 자, 그다음에 위험 할증률이라고 해서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다? 위험 할증률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가게 되겠죠. 이걸 달리 표현하면 위험이 증대되게 되면 위험이 증가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위험 할증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런 식이야. 무위험률이 상승하면은 요구 수익률은 하락한다. 이딴 식으로 유치하게 문제 구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투자돼야 하는 데서 투자할까 말까 고민할 때 희망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을 가리켜서 요구 수익률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 바로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요구 수익률은 상승하게 될 것이고 위험이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또 요구 수익률은 상승하게 될 것이다. 이유는 위험 할증률이 증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 구성할 때 그냥 위험이 증대되면 요구 수익률 상승 너무 쉽지 않아. 그래서 뒤에서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분산 투자 이론에서 논의하게 된 위험, 바로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예시를 하게 됩니다. 자,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영문으로 시스템 이라고 하는 것을 번역하면 체계 또는 체계적 이런 식의 논리 체계가 되게 됩니다. 뒤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 개별 투자자가 피할 수 없는 위험을 가리켜서 체계적 위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투자자가 경우에 따라서 피할 수도 있는 위험을 가리켜서 비체계적 위험. 그래서 개별 부동산 여러 가지 투자 대안이 있다고 했을 때 개별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을 우리가 비체계적 위험, 개별 부동산의 특성과 무관하게 그냥 경제 시스템 안에 들어갔을 때 발생하는 위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체계적 위험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단순화시키면 이건 따로 논의할 주제인데 자, 위험, 즉 체계적 위험이나 비체계적 위험이 증대되게 되면 자, 위험 할증률도 증대될 테니까 요구 수익률은 어떻다? 상승하게 된다.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는 바로 자, 요구 수익률의 해석에 관한 부분, 이 유치 차라는 것을 가지고 아주 많은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견해. 그러면 이제 요구 수익률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고 치고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 아까 일정 계산 방식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자 도출해낸 예상 수익률을 가리켜서 기대 수익률이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요구 수익률을 계산해낸 과정을 우리가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기대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이 23, 24, 31인가 30회인가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 기대 수익률에 바로 이어서 같이 봐야 되는 게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까지 같이 묶어서 봐야 되는데 이 문제는 최근 7년 사이 3번인가 구성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개념, 뭐 이건 직접 뭐 그건 큰 이슈는 안 되죠. 그래서 투자자가 투자 대상에서 예상하는 수익률, 여기서는 계산 방식, 계산 내용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에 있다는 명제가 간간히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건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항상 투자라고 하는 데는 위험이라고 하는 거, 수익을 보고 쫓아가면 수익률이 너무 높아. 그러면 위험도 다 커질 수밖에 없다. 자, 벌써 1, 2년 된 것 같은데요. 그런 거 있었다. 자, 한 20년 전 얘기부터 해볼까요? 기억나는 것 중 20년 전에 그런 게 있었어. 진도 앞바다에 자, 금계를 실은 배가 난파가 돼 있다. 라고 이렇게 누가 무슨 회사에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진도 앞바다에 있는 금괴를 꺼내가지고 우리가 떼부자가 돼보겠다. 그런 회사가 있었어요. 레벨로만 회사가 지금 이제 시간 지나고 웃기지도 않는 얘기들인데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회사에 주식을 사고 뭐 쌩 난리를 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인양을 못해.
인양을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진도 앞바다에 바닷물을 빼야 되잖아. 근데 그 바닷물 어떻게 빼냐고 못 빼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주식에 대해 투자를 하시게 되면 만약에 인양을 했다고 쳤을 때 금괴가 있다고 치고 인양을 했다고 했을 때 어마무시한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그만큼 어떻다 위험은 크다. 가는 거죠. 그래서 자 위험이라고 하는 것과 수익률과 위험은 기본적으로 다 비례 관계에 있다. 최근에 한 2, 3년 전에 이슈가 됐던 것이 울릉도 앞바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무슨 바다 얘기하면은 무조건 쌩까시야 돼. 울릉도 앞바다에 러시아의 금괴를 실은 화물선이 뭐 해저 150m가 200m 안에 밑에 딱 막혀 있다. 그래서 여기다 투자하시라. 우리가 이제 금괴를 인양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자, 인양 장비도 사야 되고 등등 하니까 이거 사게 되면 자, 100만 원 투자하시게 되면 금괴를 인양했을 때 한 2천만 원씩 생길 거다. 어마무시한 수익률이 예상이 된다. 투자하시라. 많은 분들이 또 넘어갔지요. 근데 문제는 바다 밑 200m에서 인양하는 방법이 없다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익률 뭐 2000%, 3000% 이렇게 됐었는데 위험도 컸죠. 결국은 인양 못했습니다. 별 얘기는 아니고 위험과 수익이라고 나서 다 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해서 요 지문 형태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요구 수익률 파트에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출제 이슈. 그러면 이제 기대 수익률 파트에서는 논의 형식이 어떻게 기대 수익률이 나오게 되느냐. 요게 이제 출제 이슈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쉬운 문제라서 계산 중에 제일 쉬운 문제가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는 문제가 되게 될 텐데 공식은 이런 식이야. 각 상황에 따른 예상 수익률에다가 각 발생 확률, 각 상황의 발생 확률. 그래서 이런 식이야. 자, A라는 투자 대안에 대해서 이게 호황기였을 때 수익률이 10%이다. A라는 투자 대안에서 이게 불황기에 이르게 되면 수익률이 2%다라고 한번 예시를 문제에서 주어요. 그리고 호황일 확률 50%, 불황일 확률 50%. 그래서 이 투자한 A의 기대 수익률을 구하시오. 물론 이제 실제 시험에서 한 3개쯤 호황일 때, 보통일 때, 불황일 때 이렇게 이제 구성하는데 예시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문제에서 A라는 투자 대안에 대해서 자 호황일 때 예상 수익률은 10%이다. 불황일 때 예상 수익률은 2%이다. 라고 줘주면서 불황이나 호황이 될 확률은 각 50%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제 계산해 보는 거야. 첫 번째 자, 예상 수익률. 자, 호황일 때는 뭐라고요? 호황일 때는 예상 수익률이 10%. 근데 발생 확률이 얼마입니까? 50%.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숫자 0.5로 해주셔야 돼. 이게 이제 계산 문제 계산할 때 퍼센트 나왔을 때 한쪽을 항상 소수점으로 치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하나가 될 테고 아까 불황일 때 예상 수익률 얼마? 2%. 확률은 뭐라고 했어요? 50%니까 0.5.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이 투자한 A의 바로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자 계산하면 이게 이제 지금 10% 곱하기 0.5면 5% 나올 테고 2% 곱하기 0.5면 1%. 그래서 A라는 투자 대안의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6%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한 3개쯤 던져주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일단은 표현 자체는 예상 수익률, 각 상황에 따른 예상 수익률에다가 각 상황에 따른 발생 확률을 곱해준다. 그래서 상황이 3개가 되면 자 각각 3개를 계산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고 상황이 2개가 되면 각각 계산해서 2개를 더해주면 되는 것이다. 그럼 다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각 상황별 예상 수익률 곱하기 각 상황의 발생 확률 이렇게 공식을 외워두면 돼. 자, 다시 이제 좀 문제를 바꿔서 B라는 투자 대안에 대해서 호황일 때
호황일 때, 자, 호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일 때, 그 다음에 불황일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수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호황일 때 예상 수익률 10%, 보통일 때 예상 수익률 5%, 불황일 때 예상 수익률 2%라고 데이터를 주면서 이게 이제 예상 수익률, 각 상황에 따라 예상 수익률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뭐가 나와야 돼? 각 상황에 따른 발생 확률도 주어져야지 자, 기대 수익률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자, 비투자한 호황일 확률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50%, 자, 보통일 확률이 20%, 불황일 확률이 30%라고 주어지면서 이 투자 대안에 있어서 기대 수익률을 구하시오. 그럼 이제 첫 번째 호황일 때부터 해석을 해봐야 되죠. 바로 수익률 얼마? 10%될 테고요. 발생 확률이라고 하는 게 얼마? 50%니까 이걸 계산하면 얼마? 0.5라는 값이 되게 된다. 요거 하나 계산한 거야. 보통일 때 지금 수익률이 얼마? 5%, 발생 확률이라는 게 0.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불황일 때 수익률 얼마? 2%, 발생 확률 0.3. 그럼 이제 계산하게 되면 여기서 5%, 여기서 1%, 그리고 여기서 얼마? 0.6. 세 개를 더하게 되면은 이때 이 투자비의 이자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6.6%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쉬운 문제다 보니까 듣고 어이 그렇구나 해서 넘어가시면 큰일 나요. 자, 이게 퍼센트 50%다라고 할 때는 0.5, 20%다 그럴 때는 0.2, 30%다 그러면 0.3 이런 식으로 계산 대입해서 푸실 수가 있어야 돼. 근데 이거를 생각을 해서 푸는 거 아니고 거의 이제 구구단처럼 축축축 튀어나와야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자 기대 수익률 계산 문제 하나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검토하게 될 게 자 우리가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데는 항상 뭐가 있다? 위험 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부동산은 이제 가히 커서 좀 그런 다른 부분이 있고요. 특히 주식 얘기할 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 종목이나 여러 개 부분에 나누어서 투자를 해라라고 하는 것이 분산 투자 또는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는 그냥 기대 수익률 말고요.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개념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돼요.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이런 식이죠. 각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가중 평균 값이라고 정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와야 정상이야. 그래서 계산식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을 다 나눠서 세 가지 부동산에 나누어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을 먼저 계산해 봐야 됩니다. 가끔 이제 이렇게 길게 나올 때는 아예 미리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체 자산 중에서 투자 중에서 A 부동산의 투자 비중이라고 하는 것을 곱해주게 됩니다. 자, B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고요. 여기다가 B 부동산의 투자 비중이라고 하는 걸 자 곱해주고요. C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 그다음 C 부동산의 투자 비중을 곱해서 이걸 세 개를 다 더하게 되면은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확률성 높은 문제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이게 나중에 문제 풀면 되게 간단. 계산 문제 중에 제일 감사한 문제 중에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이 복잡하니까 좀 간단하게 A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 호황일 때 수익률 얼마? 10%, 발생 확률 얼마? 50%라고 한번 전제해 볼게요. 그 다음에 자, 이 A 부동산이 만약 경기가 불황일 때 수익률 5% 그리고 확률이 50%다라고 한번 전제해 봅니다. 그 다음에 B 부동산도 또 경우수를 봐야 돼. 호황일 때
5%의 수익률 발생 확률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50%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황일 때 이 아이는 자 얼마? 자 4%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발생 확률은 당연히 50%가 돼야 돼.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숫자를 간단히 만듭니다. C 부동산 호황일 때 12%의 수익률, 발생 확률 50%, 불황일 때 수익률 예를 들어 2%, 발생 확률 50% 이렇게 이제 주어져. 문제 데이터를 딱 주면서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 중에서 A 부동산에 대해서 50%를 투자를 하고 B 부동산에 30%를 투자하고 C 부동산에 20%를 투자한다라고 이렇게 전체 차트를 하나 줘요. 그러면서 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던져주는 거예요. 자, 물론 실질적으로 이렇게 복잡하지 않게 해주는데 그럼 먼저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 계산해 봐야 되죠. 자, 먼저 호황일 때 얼마입니까? 10% 발생 확률 얼마? 0.5라고 하는 거. 끝난 거 아니죠? A 부동산에 자 불황일 때 기대 수익률 5% 발생 확률 얼마? 0.5라고. 이거 더하면 2.5에다가 5가 나오나요? 그래 더하면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은 얼마? 7.5% 일단 구하는 거야. B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호황일 때 6% 여기다 써볼까요? 확률 0.5 그러면 3 나오죠. 그 다음에 불황일 때 4% 곱하기 0.5 하게 되면 이게 얼마야? 3하고 2니까 5%. 그래서 B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 얼마? 5% 이렇게 갑니다. C 부동산 다시 해볼까요? 호황일 때 12%, 발생 확률 50%니까 여기서 12% 곱하기 0.5를 하게 되면 6%라는 값이 나올 테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0.5면 1%. 그래서 C 부동산은 이 기대 수익률 얼마? 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1분안에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중압감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십니다. 거의 다 계산 문제 못 풀었다고 자랑들 하고 지랄들이야. 그러시면 안 돼. 자, 지금 우리는 자 부동산 학개론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실제 예상 가능한 시험 범죄 문제는 사실은 한 80% 내외밖에 안 됩니다. 20%는 어디서 나올지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디서 나올지 모를 것들을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무난하게 그러나 절대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 단수 반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처럼 A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지워버렸네. 자, 아까 계산을 편의해서 A 부동산이 7.5%, B 부동산이 아까 얼마였지? 6%였네. 6% 치고 C 부동산이 자 5%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아까 투자 비중이 50%, 30%, 20%라고 돼 있으면 A 부동산에서 7.5% 곱하기 0.5라고 하는 거 계산이 지저분해지네. B 부동산이 6% 곱하기 0.3, C 부동산이 5% 곱하기 0.2. 그래서 각각을 계산하는 값을 더해 주는 거. 이게 바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라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는 문제를 구성을 할 때는 시간들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니까 미리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이 8%다. 자, B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이 6%다. 또는 C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이 5%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줘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테크닉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었잖아. 지금 순서가 먼저 각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먼저 구해 봐야 되거든. A 자산, A 투자한 B 투자한 C에 어떻게 예상 수익률에다가 각각의 상황이 발생할 확률을 곱해서 아까 호황 불황 이런 두 가지식으로 해서 두 개 수식을 만들어 더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를 풀어간다면 이런 식으로 돼야 돼.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 자, 기대 수익률 A 부동산이라고 요걸 계산을 하면서 여기서 바로 뭘 찾아봐야 돼? A 부동산의 투자 비중이라고 하는 것을 곱해서 하나의 값을 뽑습니다. 그리고 B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해봐. 그리고 계산해서 바로 여기다가 아까 30%였나요? 예를 들 때 투자 비중이라는 것을 곱해 주게 됩니다. C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면서 바로 C 부동산의
투자 비중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곱해줘야 돼. 이렇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야지 실질적으로 1분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시간 들이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문제야.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계산 문제 누구나 다 하실 수가 있어. 근데 시험장에서 1분이라는 시간 안에 이걸 풀어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1분이라는 시간 안에 이걸 풀어낸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미리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렇게 하려면 이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 호황일 때, 정상일 때, 불황일 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호황일 때, 불황일 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각각의 호황일 때 예상 수익률 곱하기 호황이 될 확률, 그 다음에 불황일 때 예상 수익률 곱하기 불황이 될 확률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A라고 했을 때 기대 수익률을 곱하자 계산하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내면 안 돼. 바로 이어서 투자는 A에 투자 비중을 곱해서 하나의 값을 계산해내. 그리고 B라는 투자에서도 각 상황에 따른 예상 수익률에다가 각 상황에 발생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을 곱하고 더하고 해서 이 기대 수익률 B를 뽑아내. 그리고 바로 뒤로 미루면 안 되고 투자 비중을 곱해줘. 그래서 또 하나의 값을 추출해내. 그리고 기대 수익률 C라고 하는 거 각 상황에 따른 예상 수익률에다가 바로 그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뭐를 부동산 C라는 투자 대안의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면서 문제에서 투자 비중을 바로 찾아봐야 돼. 그래서 투자 비중을 곱해주게 되면 이걸 나중에 더했을 때 뭐가 된다? 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숙달되는가 이런 문제야. 그래서 오늘 이제 투자론 중에서 수익률에 관한 주제를 설명을 드렸는데 제일 간단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출제 포인트 기대 수익률, 예상 수익률이고 이런 식의 방식을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된다. 두 번째 이슈 바로 요구 수익률,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무위험률이 상승하면은 바로 요구 수익률은 상승합니다. 위험이 증대되면 어떻다? 요구 수익률은 상승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렇게 해서 투자론 중에서요 수익률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챕터를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은요 위험이라든가 이미 간략하게 목차를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로 영업이득, 자본이득 이런 주제들 이어서 아마도 전통적 투자 분석 기법까지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